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지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끊임없이 흐르는 콧물과 재채기를 주증상으로 하며 아토피 피부염, 천식에 이어 또 다른 대표 알레르기 질환인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알레르기 비염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알레르기 비염이란 알레르기 원인 물질에 면역 항체가 반응해서 생기는 코의 염증 질환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진먼지 진드기, 개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의 털, 나무나 잡초 등에서 나온 꽃가루 등이 바로 알레르기 원인 물질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원인 물질, 즉 항원이 코 점막에 반복적으로 닿으면 알레르기 성향이 있는 사람은 항체를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항체가 만들어진 후에 같은 항원이 코 점막에 계속 닿으면 알레르기 관련 세포가 자극을 받습니다. 이때 여러 물질들이 흘러나와 코 혈관이나 분비샘을 자극하게 되고 이 때문에 콧물이 많이 나오고 코가 막히며 재채기를 하게 됩니다. 맑은 콧물, 재채기, 코 가려움, 코 막힘 증상이 알레르기 비염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간혹 이런 증상이 감기 증상과 비슷해서 때로는 가볍게 여기고 지나가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알레르기 비염은 맑은 콧물이 나고 증상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는 반면에 감기의 경우 처음에는 맑지만 후에 불투명한 콧물로 변하고 때로는 열이 동반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일주일 이내 회복된다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말씀드린 증상 외에도 코 안에 점막이 부으면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 눈 아래의 피부색이 거무스름하게 변하는 눈밑 색소 침착, 코가 답답하고 가려워서 습관적으로 코를 자주 움찔거리거나 문지르는 모습, 콧등을 자주 쓸어 올려 콧등에 수평으로 보이는 주름 등이 관찰되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을 통해 알레르기 비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알레르기 비염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알레르기 비염은 다른 알레르기 질환과 마찬가지로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영향으로 인해 발생하는데요. 먼저 유전적 요인으로는 부모가 알레르기 질환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자녀에게 알레르기 질환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모에게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경우 자녀의 알레르기 질환 발생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을 일으키는 환경 요인으로는 진먼지 진드기, 개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 꽃가루, 곰팡이, 바퀴벌레 등이 있습니다. 이런 요인 외에도 담배 연기를 비롯해서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 물질 등도 역시 알레르기 비염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알레르기 비염의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먼저 알레르기 비염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진찰과 검사가 필요합니다. 의사는 알레르기 비염 증상을 설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진찰을 시행하고 정확한 원인 진단을 위해서는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검사로는 먼저 피부 반응 검사가 시행되는데 진먼지 진드기, 고양이, 개, 꽃가루, 곰팡이, 바퀴벌레 등의 항원을 포함해서 검사를 시행합니다. 다음으로는 혈중 특이 면역 글로불린 E 검사가 있습니다. 이 검사는 혈액 검사로 원인 물질에 대한 특이 면역 글로불린을 측정하는 검사인데요. 피부 반응 검사보다 값이 비싸기 때문에 협조가 잘 안 되는 아이들, 심한 피부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항히스타민제를 복용 중이거나 임산부처럼 피부 반응 검사가 어려운 경우에 시행합니다. 이와 같이 알레르기 비염의 증상 관찰을 비롯한 진찰 소견과 검사 결과 등을 종합해서 알레르기 비염을 진단하게 됩니다. 네 번째, 알레르기 비염의 치료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알레르기 비염의 치료 방법으로는 크게 환경관리, 약물치료, 면역치료 등이 있습니다. 이 중 환경관리는 알레르기 질환 치료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으로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알레르기 원인 물질이나 증상을 악화시키는 물질들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환경관리만으로 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약물치료를 함께 시행하게 되는데요. 약물치료를 해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는 경우에는 면역치료 등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알레르기 비염의 치료 방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다른 강의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레르기 비염을 치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증상이 심한 알레르기 비염의 경우에는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부비동염, 중이염 등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특히 삼출성 중이염이 발생하면 청력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가 부어 숨쉬기가 어렵거나 밤에 깊이 잠들지 못하고 낮에 피곤해서 수업에 집중을 못하는 등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한참 자라야 하는 아이들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경우 성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알레르기 비염을 앓는 어린이가 그렇지 않은 어린이에 비해서 약 3배 정도 성장 저하를 겪는 경우가 많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면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을 없애고 합병증을 예방해서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알레르기 비염의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위해 의료진과 함께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알레르기 비염 완전 정복이라는 주제로 알레르기 비염이란 무엇인지, 왜 발생하는지, 어떻게 진단이 이루어지는지, 치료 방법은 무엇인지, 치료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